청구인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재판장님께서 부여해 주신 2시간의 최후 변론 시간 동안에 저를 포함하여 총 9명의 대리인이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변론할 예정입니다. 그럼 저부터 피청구인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답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은 국민 주권을 출발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공화국은 대의민주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 의사를 직접 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선거가 필수적입니다. 선거와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제는 민주공화국 국민이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칙입니다. 피청구인처럼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 스스로가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민주공화국은 존립할 수 없습니다. 선거제를 전제로 하더라도 한 사람이나 특정 집단이 국가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민주공화국의 근본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이 필수적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산권 분립은 기본이고 우리 헌법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으로 두고 국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를 모델로 삼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세계 헌법재판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 선거 관리를 부러워하고 선거관리 시스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입니다. 여러 차례 헌법 침탈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포기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위기마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 무너진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지켜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동란 와중인 1952년 폭력을 동원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협하여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간선제로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자 저지른 짓입니다. 1954년에는 삼선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4.4.5입이라는 황당한 계산법을 적용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이승만이 종신 독재의 야욕을 드러내자 민심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이승만 정권은 1960년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맙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떠했습니까? 4.19 혁명 후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서 혼란을 빚자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1969년 대통령 3선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1972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통일 최국민회의를 설치하여 간선제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했습니다. 국민은 저항하였고 박정희 독재 정권은 긴급조치 남발로 연명하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친위 쿠데타입니다. 대통령 간선제는 유지되었고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만들어져 국회를 대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은 모두 전시 비상계엄이나 스스로 선포한 비상계엄 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승만은 4.19 혁명 후 미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초대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쓸쓸하게 숨졌습니다. 박정희는 산업화의 업적을 뒤로하고 부하가 쏜 총탄에 맞아 비명행사하였습니다. 전두환은 권좌에서 내려왔지만 반란 및 내란 수괴죄로 법정에 서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하여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1960년 4.19 혁명, 1979년 부마 민주항쟁,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대표적입니다.